안녕하세요, 리코입니다. 오늘은 소니 크롭바디 미러리스 카메라 알파 6700을 리뷰해볼게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풀프레임 카메라만 사용을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크롭바디를 구매해봤습니다. 구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422 10비트 코덱 S로그3, S가무3 씬의 픽처 프로파일을 지원해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FX3와 손쉽게 색 보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니 컬러 사이언스로 워크플로우를 통일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영상 위주로 사용한다면 FX30을 선택해도 되지만 사진 작업도 어느 정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2600만화소의 소니 알파 6700이면 사진 촬영에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이 들었고 기계식 셔터와 무음 촬영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역시도 6700 카메라가 모두 지원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크기 그리고 비용입니다. 풀프레임 카메라에 비해 렌즈군 선택에 있어서 크롭바디가 아무래도 무게나 비용 부분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브캠으로는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700 카메라 스펙 및 외형을 살펴볼 텐데요. 스펙은 이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기에 간략하게만 살펴볼게요. 알파 6700의 주요 스펙입니다. 2600만화소 APS-C 이미지 센서, 비용적 XR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 최대 무스타 광시 충돌방이 탑되어 있고요. AI 기반 리얼타임 트래킹이 추가되었습니다. IAF를 넘어 인물 자세를 예측하고 사람, 동물, 조류, 자동차, 기차 등 다양한 피사체를 인식합니다. 759포인트 광역 AF 포인트 때문에 거의 화면을 거의 꽉 채우다시피 커버를 해주고요. 초당 11전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소니 카메라에는 바로 있는 기능이죠. 크리에이티브 룩이 추가되어 있고 오토 프레이밍 기능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소니 알파 6700 구성품은 간단한데요. 카메라 본체 있고 스트랩 있고 그리고 각종 보증서와 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저는 렌즈 킷으로 구매했는데요. 1650 번들 렌즈와 함께 구매했습니다. 자, 이 알파 6700 외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풀프레임 카메라죠. 알파 7 C2와 상당히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부터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자, 지금 번들 렌즈를 장착하고 배터리와 SD카드를 장착했어요. 616g이 나오네요.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원 온오프 스위치 있고요. 레코딩 버튼, 렉 버튼 있고 모드 다이얼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진과 영상, SNQ 모드를 오갈 수 있게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버튼은 여기 측면에 하나 있고 여기 상단부에 하나 있고 여기 전면부에 후면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LCD는 스위블 액정이고 요즘에는 대부분 스위블 액정을 채택하고 있죠. 그리고 작은 뷰파인더가 달려 있습니다. 배터리는 Z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지속시간이 꽤나 길어서 괜찮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여기 3.5mm 마이크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USB-C 타입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여기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슬롯은 원 슬롯이고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어폰 단자와 미니 HDMI 포트가 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스트랩 고리입니다. 3세대 바디에서 사용했었던 스트랩 고리네요. 소리가 딸가락 걸려가지고 케이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하슈 단자도 있고요. 메뉴도 소니 4세대 바디에서 채택한 트리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2600만화소 APS-C 센서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디테일 표현력은 정말 뛰어난 편이고요. 크롭바디라고 해서 화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은 완전히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카메라는 고감도 성능도 훌륭하잖아요. 다이내믹 레인지 또한 넓어서 명암차가 큰 상황에서도 디테일 손실이 적은 편입니다. 동영상 성능은 앞전 스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K 오버샘플링, 4K 60p 촬영이 가능하고 422 10비트 컬러 샘플링의 고품질 포맷이 지원됩니다. 최대 120p까지 지원이 되지만 크롭이 발생하고요. V90급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120p 촬영 후 편집단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전환하여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또한 SNQ 모드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슬로우 또는 퀵 모션으로 현장에서 시퀀스를 레코딩할 수도 있겠죠.
S로그3 프로파일을 지원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FX3와 색 보정을 맞추기가 정말 수월했어요. 로그 촬영하면 후반 작업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하이라이트 복구라든가 섀도우 리프팅 정도는 손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AF 성능도 당연히 뛰어나죠. 리얼타임 트래킹이나 IAF 모두 정확하고 빠르게 작동해서 인물 촬영이나 움직이는 피사체 촬영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룩업 테이블을 카메라로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편집단에서 럿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편한 기능인 것 같아요. 다음은 오토 프레이밍 기능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편집에서 가능하긴 하지만 저처럼 초보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누군가 저를 촬영해 준 것 같은 효과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외에도 포커스 맵, 제브라 패턴 등 초점과 노출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 성능도 살펴봐야겠죠. 2600만 화소라는 해상도는 웬만한 용도에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물사진이나 풍경사진, 일상 스냅 등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상업적으로 제품 사진이나 뷰티 촬영 등을 하신다면 좀 더 고화소 카메라를 사용하셔야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6700은 무손실 압축 로우 파일을 지원합니다. 보정 관용도도 넓어서 후보정 시 여유가 충분하더라고요. 연속 촬영 속도는 초당 11매이고요. 일상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 기준이고요. 더 빠른 연사를 원하시면 다른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00장 이상의 JPEG, 59장의 압축 로우, 23장의 무손실 압축 로우 이미지를 연속 촬영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룩도 포함되어 있어 입맛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JPG 머신으로 쓰기에도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니 AF는 더 이상 깔 게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깝죠. 알파 6700은 사람과 동물 외에도 새, 곤충,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을 인식하여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리얼타임 IAF 뿐만 아니라 머리와 몸도 인식하며 전작인 6600에 비해서 4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하네요. 저조도에서도 물론 정확한 AF를 잘 잡고요. 소니 AF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가끔 수동으로 초점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은 AFS나 AFC 자동 초점으로 이미지 촬영을 많이 할 텐데 렌즈의 초점량을 조작해서 언제든 MF 모드로 즉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휴대성 측면을 살펴볼게요. 493g이라는 무게는 정말 가볍습니다. 번들 렌즈를 장착하면 615g이 나오는데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부담이 없을 정도예요. 부피가 작아서 지인들 사진 촬영을 해줄 때도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고요. 크기도 정말 컴팩트해서 작은 가방에도 쉽게 들어가고 여행용 카메라로는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마운트 크롭바디 렌즈들과 조합하면 전체적인 무게가 정말 가벼워져서 기동성이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호환성 역시 너무 좋죠? 이마운트 모든 렌즈를 사용할 수 있어요. 풀프레임 렌즈를 사용하면 화각이 1.5배 늘어나는 크롭 팩터 때문에 망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야생동물이나 스포츠 촬영에는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또한 크롭바디 전용 렌즈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서 비용
효율성도 정말 좋고요. 서브캠으로, 아니 메인캠으로도 손색 없는 카메라입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느낀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장점은 뛰어난 화질과 동영상 성능, 컴팩트하고 가벼운 무게, 우수한 AF 성능,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FX3와 색상 매칭 용이성 정도가 되겠고요. 아쉬운 점도 물론 있죠. 발열입니다. 6700은 팬이 없기 때문에 금방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을 장시간 촬영하거나 웹캠으로 사용하실 예정이시라면 발열이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그리고 LCD 103만 도트의 구린 LCD입니다. 결과물을 보면 이거 화질이 너무 안 좋다 생각을 했다가도 컴퓨터로 보면 이거 화질 괜찮구나 할 정도로 LCD 성능은 되게 구립니다. 대낮에는 거의 거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인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다소 높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정말 만족스러운 카메라입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소니 알파 6700은 최고의 크롭바디 미러리스 카메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소니 시스템을 사용 중인 분들의 서브캠이 필요하신 분들, 영상과 사진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가볍고 컴팩트한 카메라를 원하는 분들, 사돌돌 10비트 녹화가 필요한 크리에이터, 정말 추천드릴 만한 카메라입니다.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죠.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